일과 삶의 조화에 대해서 청장님이 고민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 휴가나 휴무 등을 이제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해외여행이나 취미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일과 삶을 조화시키려면 저녁이 있는 삶이 필수적이다 해서 일과 후 저녁 시간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활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균형 있는 일과 삶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 청장님 고민을 해주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새롭게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인생을 알고 일과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제 요거는 한번 잡아봐야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나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일과 삶을 균형을 잡는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우리 직장에 내 인생 살러 오신 분, 먹고 살라고 오신 분, 다 손을 안 들어. 손 안 들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어? 다시 들어봐야 돼. 내 인생을 내 삶의 목적을 구현하러 오신 분, 돈 벌어 먹고 살라고 오신 분. 지금 뭐 손 앞에 듣다 말았다 다 거짓말이야. 다 먹고 살라고 하지. 인생도 모르는데 뭔 놈의 저 인생을 살아. 그런데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그러면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가 주권자예요? 응? 아니, 이 국민 하지 말고 회사라고 보자고, 회사. 어? 지금 내가 들어간 사람이요, 고용주야. 주권자가. 그죠? 그러니까 너 돈 받은 만큼 이만큼 일을 해. 함에 저녁이 없어요. 응? 그래도 그 돈 받으려면 저녁 있는 내 삶을 달라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죠? 있어요? 뭐 동의를 안 하는 눈치요? 그지? 없지요? 그게 정한 이치예요. 내가 그 계약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인드를 스스로 바꾸지 않는 한 너희들은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거기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내 멋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이제 세력을 형성한 게 뭐예요? 그래서 노조가 생긴 거예요. 요거는 뭐 다 풀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왜냐하면 요 노조가 생김에 있어서는 요 고용주 요 놈이 지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음에 반작용으로 요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생긴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힘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현상이지만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어? 여기도 여전히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노조를 만들든 뭐를 했든 인생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인생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은 덜하고 더 많이 받아서 먹고 살까 요거잖아요. 어? 그지? 요건 인생과 관계가 없어요. 요렇게 해서 내가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였는데 요거를 가정으로 가져가요. 저 혼자 슬퍼 먹고 놀러 다녀요. 응? 후자죠? 뭐 여기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반성 안 할 사람 있어요? 그 시간 조금 있으면 집에 가서 이거 가족들하고 놀아도 되는데 동료들하고 슬퍼 먹고 놀러 다녔잖아요. 어? 그것도 그렇게 해야 응? 그 동료들하고 우애가 깊어져서
직장에서 커서 너희들 또 뭐 벌어먹이려고 그런 거지 내가 좋아서 술 먹었냐 하면서 먹었잖아요. 근데 좋아서 처먹으러 다녔지 뭘 가족을 위해서 먹으러 다녀. 저도 그렇게 합리화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 반성해 보니까 전부 저 좋아서 처먹고 다닌 거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기존의 거는 이제 더 들어가면 막 한참을 풀어도 이건 똑같은 얘기니까 요건 이제 현재를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여기 경찰이라고 하는 데가 내가 이제 이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했던 공부를 실습으로 와서 실습하는 실습 교육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돈 벌러 먹고 살러 왔든 뭐를 했든 그것은 일단은 이제 접어두고 현재 상태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요 실습생들한테 필요한 경비를 대주는 것을 월급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요것이 국민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 학교도 지어놨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 학생들한테 이제 경비를 주고 있어요. 응? 그러면 이 고용주인 국민은 고용주로 통일을 하자고요. 이것도 고용주는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용품과 뭐 또 이 어떤 그 실습 교육과 또 그 학교에서 이 제대로 학습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근본이죠. 그죠? 그럼 학생은 이 학교에서 그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그 범위 안에서 얼만큼 요것을 지원했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잘 내가 운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근본이죠. 그렇죠? 요렇게 놓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이 많다 적다 불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기회를 줬지요. 그죠? 누구는 서울대가 있고 누구는 연대가 있고 누구는 저 지방에 있는 어디 대학에 왜 가 있어요? 지 실력만큼 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 학교도 그런 실력에 의해서 다 요 학교를 받아들였지,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지원을 받는단다. 교육비를 얼만큼 준단다. 이거 다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네? 알고 왔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써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 현재 내 질량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학생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교육비 안 준다고 투정거리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이 싫으면 어떡하라고요? 절이 떠나야 돼, 중이 떠나야 돼. 응? 학생이 중이에요, 절이에요? 응? 중이지. 이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가 못마땅하면 학생이 떠나야지. 근데 왜 학생이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 경찰을 뭐라 하냐고.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이죠. 내가 지금 이 고용주가 대주는 요거를 기초 경비만 가지고는 내가 뭐를 했든 이쪽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네.
야간 자율학습까지 지가 그 자율학습이잖아요. 자율학습까지 지가 하면서 야간 시간을 빼서 이 쓸 경비를 더 지금 받고 있으면서 요거 받고 안 받고를 선택을 누가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내팽개쳐 놓고 자기가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응? 저녁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 경찰은 뭐 피치 못하게 계속 그 의무화되어 있는 저 초과근무 수당하고 뭐 야간에도 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지 않느냐.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100이라고 할 때 몇 프로냔 말이에요. 내가 초과근무 수당 더 받으려고 뭐 더 받으려고 요렇게 해서 내가 지금 스스로 거기에 매여 있는 부분은 몇 프로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요것을 위해서 그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하고 내가 지금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 매여 있는 부분하고 몇 프로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연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지. 그 데이터는 내가 만들어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너는 지금 그렇게 해서 경비를 조금 더 받는 것과 네 자신을 그거를 틀어서 있는 경비 범위 안에서 가서 동료들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먹어가면서 신세 한탄 하는 것보다 집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요만큼 사가지고 찌개라도 끓여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오손도손하게 대화하는 거 하고 뭐가 질량이 나은 거예요? 응? 후자가 나은 거죠? 그런데 비용은 뭐가 더 들어요? 고비용 저효율의 일을 하느라고 저비용 고효율의 일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전부 각자 책임이 전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해요. 왜? 벼락 맞을까봐, 돌 맞을까봐. 나도 벼락 맞을 각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응? 근데 나한테 와서 돌을 던지려면 근거 가지고 와야 돼. 내가 이해되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 돌 던지기 전에 서로 대화는 해봐야지. 응? 누가 옳은지, 누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생 부분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는 누굽니까? 모릅니다. 이걸로는 답이 안 나와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정의를 딱 내릴 수 있어야 이 문제는 풀려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인 나는 동물 육신과 물질인 동물 육신과 비물질인 이 영혼이라는 것이 같이 합치돼서 생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같은 거냐? 다르다는 거예요. 비물질 에너지 영혼이 요 육신을 운용해서 네 일생을 얼만큼 값지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널리 이롭게 하고 네가 네 에너지를 맑혀서 이 육신을 벗고 다시 차원계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 이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 준다면 이제는 이 삶의 목적에 맞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동물 육신 요것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동물처럼 막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동물은 내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리고 내 배고픔을 면하려면 저놈이라도 잡아 먹어야 되고, 이게 근본이에요. 그런데 비물질 에너지 영혼의 삶은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내 육신을 너한테 줘서 네 육신을 살림으로써 네 영혼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육신을 너한테 주고 내 영혼을 벗어낼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게 이것이 이 비물질 에너지, 내 영혼이 하는 영생인 거예요. 육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지금 인생을 얼만큼 육생으로 살고 있고 얼만큼 영생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은 각자가 진단하면 다 나와요. 100% 동물로부터 100% 사람까지. 응? 그 중간 그러니까 0%라고 보자고요. 요 50, 요거 인간. 여기 100%. 요거 사람. 여기 동물. 그래서 쫙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몇 프로 사람입니까 하면 몇 프로까지 다 얘기한다니까. 0. 몇 프로까지. 여기 있는 분들 요즘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거 하면 갑질 소리 들을까봐 내가 안 해. 내가 수서 서장할 때까지는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 33.5%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 응? 0.0 몇 프로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금 내 인생은 이 육질의 삶이 아니고 내 영혼의 삶이라는 거. 요것이 얼만큼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내 영혼의 삶은 어디에 근본 가치가 있느냐. 너를 위해서 덕되게 했을 때만이 내 영혼은 탁함을 벗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나 맑으냐 탁하느냐 이걸로 따져요. 왜? 탁하면 뭐예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맑으면 가볍죠? 가벼운 것이 밑으로 깔아앉아요? 탁한 것이 무거운 것이 밑으로 깔아앉아요? 무거운 것이 밑으로 깔아앉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하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려면 탁해야 올라가겠어요? 맑아야 올라가겠어요? 맑아야 올라가죠? 그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외길이야. 뭐 두 길이 있으면 뭐 다른 얘기를 해보겠는데 피할 수 없는 외길이라고. 그러면 내 에너지가 얼만큼 탁하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바라는 것보다 몹시 못마땅하다. 어? 네가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탁함이 30% 이내에 있을 만큼을 바라고 있는데 너는 지금 탁함이 50%라면 응? 너의 지금 현재 위치는 그 네 탁한 만큼의 위치에 있을 거란 말이야. 왜? 네 질량에 맞게끔 정확하게 위치를 해주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바라는 건 네가 알아서 바라는 거고 네 정확한 질량에 따라서 포지셔닝 해주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내가 못마땅하다는 것은 현재의 위치가 정확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네? 현재 위치가 정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갈 일이 갈려요. 요거를 아이고 뭐 청장 뭐 개똥 같은 소리래. 나는 하나도 그 가치도 없다. 뭐 그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청장 말 들어보니까 그거 그럴듯한데?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내가 지위가 이런 거는 내가 요만큼 그러면 탁하다는 얘기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요렇게 요 사람은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잘난 대로 살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내가 현재에 처해져 있는 요 환경이 지금 내 질량이다. 그러니까 요 질량은 왜 어떻게 비롯된 거냐? 인대까지 내 삶의 총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방식을 바꿔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죠? 그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지금과 같은 질량밖에 누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량의 변곡점을 만들려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요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던 거지.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드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요 질량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길은 외길이라는 거예요. 너한테 얼마나 덕됐느냐. 그것도 뭐 저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앞에 있는 인연, 그 사람한테 얼마나 덕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뭐 할 텐데 유니세프 한다고 3만 원 내지 말고 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사줘라. 거기다 인심 묻어서 그 사람하고 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 아이스크림 사줘라. 그 사람한테 네가 얼마나 덕되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결정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건 놔두고 요렇게 되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자꾸 지 앞에 하고는 찌그럭찌그럭거리고 저기 멀리 있는 그걸 위한다고 지금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덕됐느냐라고 하는 거에 요것도 질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몸을 써서 일을 하는 저 노동자일까요? 그 지식을 써서 일을 하는 지식인들일까요? 응? 우리 경찰관은 지식인이죠? 근데 지식인이면 이 사회에서 그만큼한 질량을 투입해서 성장시킨 거예요. 몸을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에너지하고 지식인을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어떤 것이 사회의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지식인을 성장시키는 데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사회의 지식은 이만큼 받은 자들이 사회에다가 네 앞에 오는 인연에다가 하는 거는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일을 하고 밥 사먹이는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 지금 내 질량에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질량보다 못한 질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도 덕된 게 아닌 거예요. 네 갖춤의 질량에서 상대한테 덕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아랫사람한테 일 시키는 사람이면 덕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덕되겠어요? 그 사람 힘들다고 순찰 한번 대신 돌아주면 덕된 거예요? 그 사람 돈 없어서 지금 애 입원비도 못 낸다고 입원비 내주면 그 덕된 거예요? 뭐가 덕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뭔가 안색이 안 좋고 뭐 한대 왜 그런가 살폈더니 집에서 찌그럭찌그럭 부인하고 의견 충돌이 나고 다투고 또 자식은 또 어디 가서 가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썩고 앉아가지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찌그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이해되게끔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하는 바른 질량일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분별되죠? 얘기 딱 들으니까 마지막 거 그거구나. 딱 분별 나요 안 나요? 다 안다니까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아. 그래서
상대가 어려운 상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말 한마디가 지금 우리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질량의 역할인 거예요. 일 시키는 게 역할이 아니고, 그 일 시키면은 내 역할이 없어요. 일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네가 네 일을 알아서 하면 안 되고 힘들어지는 부분에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지금 내 아랫사람, 그것도 직하급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살피고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고 또 해야 되는 일인데도 못하고 있는 거, 요거를 찾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풀어줄 건가, 이거 연구하고 이거 갖추라니까요. 그거를 해주지 못할 양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일도 주지 말고. 그러면 미움은 안 바치지. 그런 사람 절대 갑질로 당할 일 없어요. 입 다물고 있는데, 1년 12달 입 다물고 있는데 뭐 어떻게 갑질로 갈고 나를. 일 안 시킨다고 인대까지 저 부하 직원한테 얻어맞은 상사 봤어요? 응? 일 시키다 얻어맞아요.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아요. 일 시키다 얻어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과 일이 양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문제를 알면 탁탁탁탁 잡아보면 다 풀려요. 요 기본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방편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각자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러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어? 부부와 자식이잖아요. 그 다음 가까운 자가 직장의 동료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직장 동료하고 같이 있는 일하고 지금 가정에 있는 일 중에 지금 가정에서 뭔가가 지금 뭉쳐가지고 안 풀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술 먹고 노닥거려야 돼요. 여기를 가서 지금 뭔가를 지금 내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분별되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뭔가를 놓고 따질라 하시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한테 내가 의무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멀수록 의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 그 경찰서에 있는 과장이나 지구대장 파출소장은 기껏해 3달에 한 번씩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그것도 찾아와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아오는 사람은 매달 한 번씩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잖아요. 부지런히 안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래? 1단, 2단, 3단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3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질량이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만나서 우리가 해야 맞지, 이 밀도가 약한데 너무 자주 만나서 하면 여기서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직장 동료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그 질량만큼 내가 이제 그 역할이 나눠지고, 그죠? 이제 역할의 밀도는 아시겠죠? 응? 켜켜이? 요 밀도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배타적이고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요 시간을 내가 지금 만나는 요 인연들한테 어떻게 배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요거까지 알려줘야 이제 아까 그게 다 풀려요. 24시간 중에 8시간은 내가 휴식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8시간은 이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에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의무를 행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에 의무를 행해야 돼요. 나머지 8시간이 뭐냐면 요 놈이 네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요게 배타적인 네 시간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 배분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잠을 조금 잘라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잘라요? 지껏 다 쓰고 여기
학교에다가 행해야 될 의무의 시간에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요걸 안 해요. 응? 저 사무실에 와서 전부 해찰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기본적 원리를 모르니까, 자식아, 너는 그런 일은 집에서 해야지. 집에서 해야 될 일을 넌 왜 와서 넌 맨날 그런 일만 하고 하느냐. 하고 핀잔을 주게 되는 거죠. 핀잔을 주니까 또 멀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 핀잔을 줌에 조금 인격 모독적인 이제 환경이 빚어지면 이제 갑질로 또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있나. 분명히 여기서 의무를 행해야 될 때 이 의무를 행함으로써 내가 지금 갖출 걸 갖추는 이 아주 소중한 내 배움의 시간이라는 요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도 그럴 거냐. 여기서 오는 민원인을 대하고 여기서 오는 동료들을 대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환경을 내가 정확하게 잘 요것을 대해서 거기서부터 연구할 건 연구하고 내가 얻을 건 얻고 요렇게 해 감으로써 다음 일이 풀릴 텐데 여기서 그 일을 잘 수행하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얻은 거를 가지고 써서 가정 일도 풀어나갈 텐데 여기서는 여기 거를 태만히 하고 가정에 가서는 가정의 거를 또 태만히 하니까 너는 어디 한 군데에서 지금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은 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에 빠져가지고 지 휴식해야 되는 시간에는 휴식을 안 하고 또 거기서는 또 밤을 새워서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너는 세 군데 어디 하나가 온전한 데가 없구나. 네가 왜 그렇게 됐나. 요거를 찾아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게 그 상사한테 처해진 숙제거는 전부 비난하고 그냥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저는 누구도 지금 아랫사람들 하는 일에 입 다물어라. 절대 탓할 권리가 여러분들한테 없다. 왜? 우리가 잘했으면 어찌 그자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자가 그렇게 살아서 지 인생 살겠느냐고. 내가 좀 아까 설명한 그 인생을. 그죠? 응? 지 인생 살아내겠느냐고. 동물처럼 사는 데는 맞지. 내가 내 노력 안 하고 내 멋대로 살고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 동물의 인생은 맞지.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동물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 사람은 오죽하면 그렇게 살고 있겠느냐 말이지. 그것을 살펴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네가 윗사람 아니냐 말이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래 직원들을 잘 살피고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입은 닫아라.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해결해 주는 거면 들어만이라도 줘라. 이렇게 해서 해나간다고 하면 그 문제는 이게 풀 일이라고 보는데 너무 좀 폭이 넓게 풀어드렸나요? 이 정도로 이해하세요? 다들 이해되세요? 네.